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된 사안이에요.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40대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연예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중학생인 15살 양을 만났습니다.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며칠 후 승용차에서 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A 양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며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했고 대법원은 조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대법원 판결 중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설명은 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으로 본 근거. 네, 이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 이제 1, 2심 판결과 유죄 판결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데 1, 2심 판결은 당연히 이건 강간이다. 왜냐? 처음 만난 부모 또래의 남성과 며칠 만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을 했고 피해자와 사실 임신 중에 동거할 때도 다른 학생과 똑같은 수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간 아니다. 사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왜냐? 편지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나 서신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으로 갔던 게 저는 좀 이게 과연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피고인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고 네. 이유는 이 여중생이 출산하기 직전에 만삭의 몸으로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막 스티커로 형형색색 그림도 그리고 해서 애정이 담긴 것 같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지를 100여 통 가까이 이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편지 때문이에요, 사실상. 일단 보낸 횟수가 너무 많았다. 100여 통이 넘었기 때문에 편지를 너무 많이 보냈고 편지의 그 꾸민 정도가 되게 웃긴 게 스티커를 막 사용하고 형형색깔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하트 이런 것도 막 편지에 그렸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형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고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김양이 조 씨에게 보낸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의 액동 메시지와 편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이야기라며 색색의 펜을 사용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썼으며 조 씨를 오빠와 남편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 수백 건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면 이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알 텐데 판결했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되게 좀 난폭한 성격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여중생에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건 없었지만 제3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을 이 여중생이 많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좀 폭언이나 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다고 이 여학생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느냐, 그것도 이 사람이 편지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그리고 수강번호 이런 거 안 적어도 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석 달로, 알았지? 그리고 3시간 전에 오빠 콘택시 부르면 되잖아. 뭐 괜찮아지냐. 콘택시 타고 와가지고 바로 얼마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냥
노래 가사나 기사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억지로 썼던 것이고 강요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지금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너가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너 편지도 썼잖아. 심지어 편지에 얼마나 형형색색깔로 꾸미기도 했니. 그런 걸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1, 2심 판결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극단의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